안녕하세요. 행성입니다. 우린 꿈을 이루고 행복한 성공을 합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면 독서하기 좋은 음악, 그 영상이 가장 많죠. 저는 독서를 아주 많이 권유를 합니다. 책만큼은 저에게 최고의 스승님, 저의 과거를 가르쳐주고 앞으로의 미래를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을 한 1년에 5권 정도 읽습니다. 뭐야, 뭔 5권이 많이 읽어. 뭐래? 근데 저는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난독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책을 한번 읽으면 기억을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어릴 적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우리 우화 보시면 토끼와 거북이가 있잖아요. 하루는 선생님이 숙제로 토끼와 거북이를 읽고 그 다음날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아주 열심히 읽었죠. 그 다음날 학교를 갑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발표를 하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엄청 혼났습니다. 책을 안 읽은 줄 알고. 그리고 선생님은 가정통신문에 써서 어머니께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또 혼났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왜? 거짓말했다고. 저는 정말 책을 읽었는데 또 읽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책을 2번 읽으니까.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토끼가 왜 잠을 잤지? 토끼하고 거북이가 왜 달리기를 하지? 그냥 내용만 아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저녁에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얘는 어떻게 책을 이해를 못한다. 아버님이 저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책을 읽고 기억이 안 나거나 이해가 안 되면 상상을 해봐. 만약에 그 상상도 잘 안 되면 그 책에 있던 내용과 너희 친구와 같이 있었던 일들을 같이 합쳐서 상상을 해봐. 그 후로 또 책을 한번 토끼와 거북이를 4번째 읽을 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운동회 때 저보다 빠르게 달려가던 친구가 뒤돌아서 저를 보면서 비웃다가 넘어져서 제가 그 달리기를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해가 가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을. 지금도 성인이 돼서도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도 책을 한 권을 읽으면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그러면서 저의 과거나 현실에 대해서 있었던 일과 접목을 시켜봅니다. 책을 본격적으로 읽은 건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놀랍고 소름이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계발서, 특히 바프로터의 저서를 보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가장 많이 나오죠. 저 처음 읽었을 때 뭘 끌어들여. 뭘 자꾸 생각하래. 누구나 부자 생각은 다 하잖아. 그런데 이러면 부자가 된다고? 이걸 생각한 게 책을 2번 읽었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3번째. 그때 제가 매장 4개를 했을 때의 접목이 되는 겁니다. 처음 정육에 대해 일을 배우러 갈 때는 카드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저하고는 전혀 마음에 맞지도 않는 일을 오직 카드빚을 갚으려고 그래서 그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1달, 2달 지나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괜찮다는 뜻이 뭔지 아시죠? 수익이 너무 좋은 거야. 이런 가게 한 4-5개만 있으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을 합니다. 사장님, 나중에 그 가게 접을 때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저 주세요. 카드 빚만 있고 매일 빚독촉에 시달리는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사장님도 웃으면서 그래 열심히만 해봐. 이거 너 그냥도 줄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 5년 10년 배울 거 3년 안에 다 배웠다고 자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자리를 보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도 빚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했던 행동은 가게자리를 보러 다녔습니다. 빚만 있는 놈이. 처음에 서울에 있는 가게를 보게 됐습니다. 와, 너무 괜찮아. 앞뒤로 아파트가 빽빽한데 정육점이 하나 있어. 와, 저 정육점 하면 정말 돈 벌겠다. 좋아. 이 정육점 해야겠다. 그리고 휴무일 때마다 가게자리를 보러 다닙니다. 어느 날 지인이 여기 가게자리 하나 나왔는데 한번 가볼래? 장사 잘 돼. 가봤습니다. 좋아요. 앞뒤 주택가가 빽빽한데 정점이 딱 2개 있습니다. 와, 여기 괜찮다. 나중에 여기 내가 무조건 인수한다. 그리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는 지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너 아직도 그 일 하고 있니? 이제 가게 해야지. 그래서 가게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돈은 있고 근데 돈이 없어요. 한참 웃으시더라고요. 너 현가게 해볼래? 어딘데요? 너 저번에 보고 갔었다며. 처음에 서울에 봤던 그곳. 그 가게가 아는 지인이 하던 가게더라고. 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을 했죠. 형님, 나 지금 돈이 없는데
가게를 해서 돈을 벌어서 여기 보증금 형 돈 주면 안 될까요? 대신 내가 권리금 좀 더 얹어 드릴게요. 그분이 오케이를 합니다. 시중에 200만 원 있었나? 그걸 가지고 그 가게를 인수를 했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인수는 아니죠. 알고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매상이 떨어진 거였어요. 그 가게가. 근데 제가 가고 나서 매상이 2배 이상으로 오릅니다. 저도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6개월이 지났는데 저에게 일을 가르쳐줬던 사장님이 연락이 옵니다. 돈 많이 벌었니? 많이 벌고 있습니다. 너 우리 가게 인수한다고 가게 달라고 했었잖아. 나 다른 데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가게 인수할래? 또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 권리금을 갚고 있고 지금 거의 다 갚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 달에 얼마씩 드릴 테니까 일단 제가 여기 영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 그 이상의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또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가게 2개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해요. 빚을 다 갚고 그 보증금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가게 자리를 하나를 더 보러 다니는데 이쪽 이 자리 너무 좋은데 근데 이쪽 자리에는 그냥 정육점만 하면 안 되고 마트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마트 안에서 정육점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합니다. 아 제발 마트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2,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자리에 마트가 들어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그 마트 사장님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지인과 친구분이신 거죠. 소개로 그 마트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장님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저 사실 여기 보증금이 얼마라고 하는데 절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월세가 아니고 수수료로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의 10%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게 엄청난 파격적인 거였어요. 매출의 5% 아니면 월세 얼마로 가는 거였지 10%를 준다는 건 엄청 파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사장님 오케이 합니다. 그렇게 가게 3개를 딸랑 200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개는 제가 보증금하고 시설비를 다 갚은 상태여서 제 가게였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마트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장사 잘하는데 내가 다른 가게가 하나 더 있는데 그쪽 가게도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일단 한번 그 가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갔더니 놀라운 게 2, 3년 전에 지인과 같이 가서 아 여기 내가 인수해야겠다 마음먹었던 그 가게가 그 가게였던 겁니다. 저는 사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가게 무조건 제가 합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증금 필요 없어. 밑에 가게 하듯이 똑같이 10%로 가자. 오케이 합니다.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그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부자겠는데? 아니요. 그리고 딱 1년 뒤에 쫄딱 망합니다. 무려 빚만 2억이 남습니다. 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너무 낙태해졌다. 게을러졌다. 내 꿈을 다 꿨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다 보니 신경을 안 쓰고 여행만 다니고 술만 마시러 다니고 당연히 가게는 하락 추세로 내려가죠. 그때부터 제 입에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게 망했어. 쫄딱 망했어. 이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 끝났어. 그럴수록 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접었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본 책 박브로트의 부의 확신과 부의 원리를 보고 허스라치게 놀랍니다. 맞네. 그땐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뭔지도 몰랐지만 늘 상상했네. 이 가게를 갖겠다고 정말 열망을 느끼고 노력하고 늘 시각화하고 그래서 내가 4개의 매장을 할 수가 있었네. 그런데 왜 망했지? 그 다음에 꿈을 더 꿨어야 되는 건데 꿈을 안 꿨네.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네. 그러다 보니 정말 끝이 난 거고 그 순간 그 책을 5번을 더 읽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시 재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어느 정도만 딱 오면 그 금액만큼만 오면 그 금액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안 쓰고 투자를 하고 뭘 해서 5천만 원이 딱 되면 그 돈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차 사고가 난다든지 가족이 아프다든지 빌려줬던 돈을 회수를 못한다든지 투자했던 곳이 망한다든지 그렇게 2번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브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책에 보면 하브에커의 아버님이 저녁 시간에 신문을 보며 주식이 떨어지면 이놈의 망할 놈의 주식 카지노 가서 도박이나 하지 늘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하죠. 하브에커도 많은 성공을 하지만 꼭 주식만큼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내 머리에 청사진이 주식은 안 된다고 정해져 있었어. 그리고 생각의 청사진을 바꾸어서 주식을 계속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 또한도 그랬거든요. 꼭 그 금액만 있었으면 나 그 가게 안 망했는데 그게 모자라서 망한 거야.
그때 그것만 있어가지고 메꿨으면은 난 안 망했어. 그것을 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한탄해했습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청사진에 박혀 있어서 그 금액까지만 올라오면 꼭 돈이 날아갔던 것이었죠. 그 후로 저는 최근 내 과거를 돌아볼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나를 바꿀 수도 있고 미래의 나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독서를 늘 권유합니다. 이제 저는 청사진을 많이 바꾼 상태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독서로 인해서 제 생활이 변화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